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4년 만에 화려한 기환을 확정하며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소식에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이 붐비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가 몰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추진해온 주요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부과는 폐지 가능성이 커졌고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재선에 성공하면 태권도 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두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게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4년 만에 화려한 기환을 확정하며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전복 시도 및 기밀 문건 유출 사건 등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검과 사건 종결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당선되면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종결 논의는 현실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이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특검 해임에 대비한 선제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매끄러운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 특검 외에도 그를 둘러싼 여러 형사사건은 흐지부지 되거나 최소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이 사건 관련 혐의 34개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해 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가 재임을 굳힌 이상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임기 중 징역을 살 수 없으니 선고 연기가 유력합니다. 조지아에서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사건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행,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민사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흐지부지 되리라는 전망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이상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 면책특권은 민사소송에는 발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예상외 압승 이후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히스패닉계가 타격을 받았고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거부감이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에디슨 리서치가 선거 당일인 5일 실시한 출구 조사를 보면 트럼프는 직전 대선과 비교해 히스패닉계 지지율을 1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2020년 선거 당시 32% 지지에 그쳤지만 이번엔 46%를 기록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는 1970년대 이후 공화당 후보 중 가장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히스패닉계 역시 다른 유권자들처럼 경제 이슈에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연설할 때마다 수백만 명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승부처로 꼽힌 펜실베니아의 경우 투표권이 있는 히스패닉이 전체 유권자의 약 6%였지만 소득은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히스패닉계 미국인은 백인에 비해 육체 노동자 비율이 높고 대학 학위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와 저소득 일자리를 가져가자 히스패닉계에 불만이 쌓였고 이를 트럼프가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히스패닉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이 있는 이 3세들은 스스로를 미국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인권을 언급하지 않고 추방 등 강경 대책을 내놔도 오히려 밥그릇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낙태권이나 기후위기 등 가치 중심 이슈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올해 대선에서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소식에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이 붐비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에 국경을 넘으려는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방송은 대선 직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세관 국경보호국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과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에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으로 월경 시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이민자를 관리할 시설과 인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망명 신청이 늘어나면 처리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강제 추방 조치 관련 임시 수용소는 충분한지 등도 점검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아직은 급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약 3개월을 마지막 기회로 보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선 이전부터 미국, 멕시코 접경지로 향하는 이민자 캐러밴 행렬이 잇따라 출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자 미국 남부 국경 너머 일대 국가에서 미립국 브로커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호객 수단으로 쓰고 있는 SNS 와치앱에는 지금이 미국으로 갈 때라는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이들은 내년 1월 21일 이후에는 보안으로 국경이 폐쇄된다며 그 전엔 기회가 있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온라인에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이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음모론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공화당 지지자들이 아닌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에게 승복하지 말라는 수십만 건의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 개표가 진행되면서 X 등 소셜미디어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위정보 추적 사이트 뉴스가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결과에 승복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번져나갔습니다. SNS에서 카멀라 승복하지마라는 해시태그는 38만 6,406건이나 언급됐습니다. 외국 세력이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투표 용지가 대량으로 폐기됐다는 등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 이번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해 반복됐습니다. 뉴스가드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주장이 대세를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X의 좌파 계정을 중심으로 확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속됐던 선거 부정론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개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유력한 걸로 나타나자 이들은 일순 태도를 바꿨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가 발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했다는 주장을 퍼뜨려온 클레타 미첼 변호사는 이날 X에 이번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 힘을 쓴 수천 명의 활동가들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의 감시 활동이 부정선거를 차단했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도 여전히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지난 수년간 부정선거 주장을 펼쳤던 전직 육군 정보장교 세스 캐셀은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올바른 결과이지만 각 주의 투표 결과까지 바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일부 주의 선거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추진해온 주요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욕 주지사가 재추진을 암시했던 맨해튼 혼잡통행료 부과는 폐지 가능성이 커졌고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뉴욕주의 주요 정책들이 중단 혹은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재추진을 시사한 맨해튼과 남단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집권 일기에도 혼잡 통행료에 반대하며 환경평가를 느리게 진행했고, 지난 5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기 첫 주 맨하탄 혼잡 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취임 전까지 혼잡 통행료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폐지 수순에 돌입하게 됩니다. 허드슨강 아래에 터널을 건설해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이른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도 다시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첫 임기 중에도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로 쏟아져 들어온 난민들은 물론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심지어 군대 국경 파견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약 47만 6천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태권도복을 입고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사진 속에 있는 이동섭 국기 원장은 태권도 명예 구단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동섭 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명예 구단으로서 미국 내 태권도 발전과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동섭 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트럼프 당선인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태권도 명예 구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무도 스포츠 중에서 태권도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던 것이 기억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섭 원장은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하면 도복을 입고 의회에서 연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앞으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는 태권도 유단자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사건 발생 6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불륜남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일 고의 살해 혐의와 중범죄 살인, 가중폭행, 사망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세 여성 멜로디 페리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페리스는 2018년 7월 당시 변호사였던 남편 게리 페리스를 집에서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이후 페리스는 2019년 11월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페리스는 경찰에 남편 실종 신고를 했고 자녀들과 함께 수색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집마당 구덩이에서 남편 게리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고 페리스가 유일한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페리스의 변호사는 페리스가 남편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살해 당시 페리스가 불륜남에게 그가 불타고 있다고 고백한 사실이 결정적 유죄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페리스는 이 남성과 공공연한 불륜 관계였다는 점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 두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10,0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게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마운틴 산불은 어제 오전 8시 50분에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1시간 만에 1만 에이커로 확산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소방국은 피해 건물의 정확한 수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40명의 소방대원과 58대의 소방 차량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진화율은 0%입니다. 불길이 프리웨이를 넘어 번지면서 주변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운틴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2018년 3명이 숨지고 주택 1,600채가 전소된 울시 산불과 2017년 토머스 산불이 발생한 곳입니다.
마운틴 산불 발생 지역에서 남쪽으로 28마일 떨어진 말리부 해변에서도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브로드 산불로 불리는 이 산불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말리부 캐년 로드 인근에서 시작돼 어제 정오까지 50여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말리부시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자택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지역 주요 도로도 모두 폐쇄됐으며 시 당국은 교통신호용 예비 전력 발생기를 해당 지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강풍이 부는 동안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중단해 6만 5천 가구 이상이 정전됐습니다. 북가주에서도 2만 가구 이상의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2000건으로 직전주보다 3만 9천 건 늘었으며 4주간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250건으로 전주 평균 23만 7천 건보다 9750건 감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10월 초 중순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한 모습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어제 구글 데이터를 인용해 선거 당일 캐나다 이주, 캐나다 이민 등 키워드의 온라인 검색량이 5000%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외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등 이주를 검색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검색량이 많은 주는 오리건, 워싱턴, 미네소타, 버몬트, 메인, 뉴햄프셔, 미시간, 위스콘신,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리스 전 부통령의 패배에 실망해 홧김에 타국 이주에 관해 검색해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2016년 대선 때에도 트럼프가 당선되자 캐나다 이민 관련 웹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기반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4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프레디 9999라는 인물은 이번 대통령 선거 베팅에서 총 4,800만 달러를 벌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도박사는 차기 대통령을 맞추는 가장 일반적인 베팅 분야에서 4개 계정을 합해 약 2,200만 달러의 수익을, 또 트럼프가 전체 득표수에서 앞설 것인지 최대 승부처로 꼽혀온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할 것인지 등을 묻는 다른 베팅에서도 모두 결과를 맞춰 2,600만 달러를 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박사는 4개 계정 중 2개는 역대 폴리마켓 수익 1, 2위에 올랐습니다. 잭팟을 터뜨린 이 인물은 폴리마켓 계정에 올린 댓글에서 자신을 유럽의 투자자이자 통계학자이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수백만 달러를 기꺼이 베팅하는 큰손 도박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 4일 리전트 위원회에 2027년 8월 마지막으로 리전트 시험을 치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졸업 자격 요건 변경 최종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권고안이 리전트 위원회에 투표를 통과하면 2027에서 2028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에서 지난 159년 동안 고교 졸업 자격 시험 역할을 해왔던 리전트 시험이 폐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2027년 고교에 입학하는 현재 6학년 학생들은 리전트 시험 없이 새로운 졸업 요건에 따른 졸업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티로사 뉴욕주 교육감은 고교 졸업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새로운 시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